요즘 같은 시기에 대출 얘기만 꺼내도 돌맞겠죠. 빚내서 집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집을 마련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정책대출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대출이란 무엇이냐? 나라에서 나한테 버프를 걸어주는 겁니다. 나 사실 그냥 은행 가면 쪼렙이야. 얼마 빌리지도 못해요. 근데 정책대출을 이용하면 버프가 걸리니까 고인물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조금 더 받는다든가 금리를 조금 낮게 받는다든가. 대표적인 정책대출은 이 정도 있습니다. 빽빽하죠. 사실 종류보다 조건이 많아서 빽빽해요. 기금을 활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필터링 깐깐하게 해야겠죠. 여러분 눈이 아프실까봐 제가 이렇게 줄여봤어요. 먼저 신혼부부 구입자금. 여기서 신혼부부라 함은 우리가 청약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랑 비슷해요. 결혼한 지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전이거나. 무주택 기준, 세대주 기준은 앞으로도 거의 공통으로 적용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거의 여기서 발생합니다. 소득 기준. 우리 둘이 합쳐서 연 8,5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걸 넘는 집들이 제법 많단 말이죠. 너희는 그냥 돈 모아서 집 사도 되잖아 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히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도 거의 공통이에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친구들하고 파티 맺고 게임하는데 내가 힐러야. 풀피인 친구는 그냥 버틸 수 있는데 굳이 나까지 도와주는 건 전체 파티의 손해이고 비효율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에게 해줄 것이냐의 문제였고 이제 어떤 집에 얼마나 해줄 것이냐예요. 모든 집이 아니라 전용 8호 이하, 그러니까 중소형 주택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이 있어요. 시세 6억 이하.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아래에 대출 한도는 4억, 그러니까 6억 이하 집을 살 때 4억까지만 대출해준다는 거예요. 또 밑에 보면 LTV 80%, 담보 불건, 해당 주택 가격의 80%까지만 가능하다. 다시 돌아와서 6억짜리 집의 80%라면 4억 8천만 원이잖아요. LTV 계산으로는 그렇지만 최대 한도는 4억으로 자릅니다. 반대로 5억짜리 집은 어떨까요? LTV 80으로 계산해도 4억, 최대 한도로 계산해도 4억. 물론 서울엔 이제 5억짜리 집은 없겠지만요. 자,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소득에 비례해서 한도를 따집니다. 만약 얘한테 4억을 빌려줬어. 상환 방식에 따라서 1년에 얼마 갚는지 나오겠죠. 그렇게 1년 동안 갚는 돈이 1년 소득의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DTI 60%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안 됐어도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디딤돌 대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개념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다 살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일단 소득 기준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이하고 생애 최초, 신혼부부 이런 조건일 때만 조금 높게 봐줘요. 이 대출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집의 가격도 확 내려갔어요. 시세 5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니까 서울 수도권엔 거의 없겠죠. 대출 한도도 2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5억짜리 집을 어떻게 찾았더라도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자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죠. 연소득 6천만 원 부부가. 자, 그래서 나온 게 신생아 특례 대출이에요.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얘는 디딤돌 대출 확장판입니다. 소득 기준이 1억 3천으로 확 올라갔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 2살 이하의 아이가 있는 집이어야 돼요. 신생아 특례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최근에 아이를 낳은 집, 그 아이가 아직 어린 집에 대출해 주겠다. 일단 대출이 가능한 범위를 보면 시세 9억 이하까지 확 올라갔죠. 물론 9억짜리 아파트라면 4억은 내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한도는 5억이니까요. 시세가 한 7억 1천 정도 되는 집이면 LTV 70%를 꽉 채우면서 한도 5억 안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신생아 특례는 무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여도 됩니다. 대환대출, 기존의 대출을 갚는 용도로 돼요. 자, 금리 수준도 지금까지 봤던 대출들이랑 다른데요. 우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두고 연장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가 출산하면 우대금리 5년 연장. 예전에 총정리한 적 있으니까 영상 찾아보세요. 참고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청약의 신생아 특별공급이랑 연계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언론인이 이 같은 모순점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금자리론도 모르는 분들 없으실 텐데요. 얼마 전까지 봤던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제 머릿속에 지우세요.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의 보금자리론에다 이런저런 것들을 합쳐서 만든 다음 일시적으로 시행했던 것이고, 원래의 보금자리론은 이런 형태입니다. 소득 기준이 다시 내려갔죠. 근데 자산 기준은 없어요. 정책 대출 중에 거의 유일합니다. 요약하면 소득이 낮은 부자들을 위한 대출? 자, 1주택자도 대체주택 취득 요건으로 대출 가능하고요. 시세 6억 이하 집을 살 때 3억 6천만 원까지 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보통 30년이 국룰인데 보금자리론은 40년, 50년짜리도 있어요. 대신 젊어야 돼. 그래서 당신이 살아있을 때 회수를 어쨌든 연도마다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대출 중에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도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수익이 나면 쉐어하고 반대로 피해가 나도 나눠가는 대출입니다. 누구랑? 돈 빌려준 사람과, 기금과. 자,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은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율만큼 이익이나 차손을 공유해요. 자, 참고로 손익공유형은 오늘 소개하는 대출 중에 유일하게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상남자들의 방식이죠. 대출 20년 했으면 20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빡. 자, 돈을 갚는 방법은 상남자처럼 한 방에 갚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예요. 일단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말 그대로 매월 똑같은 원금을 갚는 방식이에요. 대신 이자는 처음에 많고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체감식 상환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대출은 초기에 이자가 많아요. 처음에는 빌린 돈이 많고 점점 갚아 나가는 구조잖아요. 빌린 돈이 많을 때는 똑같이 이자도 많고 빌린 돈이 얼마 안 남았을 땐 이자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프로도 보이지만 이 방식은 초기 부담이 높겠죠. 그래서 나온 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이라는 건 원금과 이자를 말합니다. 이걸 긴 세월 동안 똑같이 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년 만기 대출이면 앞으로 30년 동안 갚을 원리금을 미리 다 계산해서 매월 똑같은 돈을 갚아나가도록 나누는 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갚는 금액이 일정하니까 자금 계획 세울 때 좋겠죠. 이번에는 체증식 분할 상환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을 미리 계산해서 재구조한 건 똑같은데 매월 부담해야 하는 돈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죠. 처음에는 원금 상환이 거의 없다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환 방식 중에 체증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면 30년 만기 대출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 집에 30년 풀로 살기보다는 중간에 갈아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익으로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승계하거나 어쨌든 대출을 끝까지 유지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갚을 돈이 가장 적은 방식은 무엇이냐, 초기 부담이 가장 낮은 방식은 무엇이냐 했을 때 체증식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물론 대출별로 상환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자, 정리를 좀 하자면 만약 내가 신혼부부다, 거의 모든 정책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 부부의 소득에 따라서 대상은 조금 달라집니다. 솔직히 두 분 모두 대기업에 다니신다면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여도 아슬아슬해요. 그나마 조금 한도가 높은 건 뭐다? 신생아 특례. 근데 아이가 있어야 되고요. 신생아 특례를 빼면 시세 기준은 거의 6억 이하. 한도도 절대 금액이 딱딱 있습니다. LTV나 DTI에 여유가 있어도 한도 이상으로는 안 나와요.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자, 댓글로 물어보셔도 개개별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하트만 눌러드릴 거예요. 자, 6월 이벤트로 마무리할게요. 윌리를 찾아라, 형진이를 찾아라. 6월 한 달 동안 어디서든 저를 보신 분들 혹은 발견하신 분들, 함께 찍은 사진이든 멀리서 찍은 몰카든 찍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길게요. 참고로 함께 찍은 사진은 여성 우대